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삼법인 혹은 삼특상이라고도 그렇게 요즘에는 번역하죠. 그래서 뜨리 라카나 세 가지의 캐릭터리스틱 그 현상들,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세 가지의 특성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는 것, 변화하는 것, 그런 것들만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한번 경험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심리의 법칙이 있는 것인데, 이런 물질의 법칙과 심리의 법칙이 부딪혀서 그 결과를 두카,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제법무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거나 경험하지 않는 그 어떤 그 실제이건 간에 그것은 이제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 열반, 그래서 무위법까지도 얘기하죠. 그래서 유위법과 무위법, 경험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경험이 해체되어진 상태, 그것이 전부 다 안, 아따, 무아이다. 이것을 이제 자성이 없다라고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자성이 없다는 말을 그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모든 사물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자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서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물질적인 조건과 정신적인 조건 두 가지가 나로 해요. 첫 번째, 물질적인 조건은 몸이라고 하죠.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 스스로 존재하는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떤 지수화풍 사대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몸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스스로 존재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나의 몸 감각기관과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감각 대상들, 그래서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감각 대상들이 서로 부딪히는 조건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는 의식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느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작용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느낌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판단이 발생하는 것은 상, 거기에 대해서 욕구가 발생하는 것은 행,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는 것은 식, 이렇게 해서 수상행식이 발생하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의 조건을, 정신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들의 부딪힘에 의해서 그것을 아는 마음인 식과 그것들에 대해서 느낌과 판단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조건 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법
무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법인의 세 가지가 모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변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재행무상.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영원히 지속되라라고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은 고통이 발생한다. 재행계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제법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진실과 이치를 우리는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대비를 해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살면서 대상을 경험할 때 재행무상과 재행계고의 법칙에서는 우리는 그 대상을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행계고는 그것을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면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제법무아라고 하는 그 법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다 주느냐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도 그 사물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 조건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법칙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괴롭거나 즐겁다라고 생각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고통스럽고 그 대상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대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질, 돈, 혹은 집, 그 다음에 나의 가족, 나의 학력, 학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전부 다가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돈으로 요즘에 그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죠. 돈은 우리의 고통과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게 있으면 괴롭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제법무아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어긋나는가 하면은 돈이 많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IMF 때문에 혹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다음에 무너져서 갑자기 가난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돈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잽싸게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이 있는 것이 과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많이 있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무슨 착각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이라고 착각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행복한 게 아니고 편리한 거죠. 돈이 많이 있으면 편리한 것이지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있게 되면 우리는 편리함에 빠져버리게 되고 그 편리함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움을 쉽게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것이 그 당시에는 괴로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을 때 그때 그 어떠한 그 어려움도 무릅쓰면서 소소한 직업과 직장을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중에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괴로움과 그 다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괴로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당하는 순간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이 나중에 즐거움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남방에서 그렇게 승려 생활을 오래 하는데 남방에서 보면은 점심시간에 거기는 오후 불식을 하니까 좀 넉넉히 먹게 되죠. 넉넉히 먹을 때 꼭 남방에서는 마지막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주게 돼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는 아주 홀쭉한 몸매를 가졌다고 하면은 저를 나중에 본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그러나 예전에 한국에서 출가했을 때 나를 본 사람들은 지금 나를 못 믿죠. 그런데 가만히 내가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넉넉한 몸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식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꾸준히 오랫동안 아이스크림을 먹어주니까 이렇게 몸이 펑퍼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즐거움인가 혹은 괴로움인가 라고 했을 때 내 혓바닥에서는 즐거움을 이제 얘기하죠. 혓바닥의 그 즐거움이 만약에 계속 쫓아가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주느냐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몸이 불어나게 되는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이스크림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혓바닥은 좋아하지만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몸무게가 한번 늘어나면 빠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나에게 즐거운 것인가 고통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는 즐거움인 것처럼 느끼지만 이거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고락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스크림의 고락이 혹은 아이스크림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라고 얘기를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러면 나에게 아이스크림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에는 고도 없고 락도 없고 이해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나 나의 조건 컨디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홀쭉한 사람에게는 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해로운 것이 될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 홀쭉한 사람에게는 그 락이 될 수 있고 뚱뚱한 사람에게는 고가 될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 자체는 고락이나 혹은 옳고 그르는 시비나
또는 호오, 좋음과 나쁨이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과 조건에 의해서 그 사물과 대상이 고락, 시비, 호오를 규정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재범무와 모든 사물에는, 모든 대상에는 실체가 없다. 여기서 실체가 없다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 사물에는 고락도 실체가 없고 그 다음에 시비도 실체가 없고 그리고 호오, 그래서 좋고 나쁨의 실체와 그리고 옳고 그름의, 그 다음에 이것이 이롭고 해로움의 고락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락의 실체가 없다. 수시고라고 그렇게 해요. 느낌은 수시공, 느낌은 공하다라고, 수시무아, 느낌은 무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나 혹은 이롭고 해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시무아, 상시공,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이고 공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오, 그 사물에 좋고 나쁨이 없다는 것은 행시무아, 행시공, 그래서 행이 욕구의 실체가 없고 그래서 무아이고 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아이고 공하다는 것을, 그것을 제법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법무아를 체험한 사람이 혹은 제법무아를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은 나의 느낌에 실체가 없다. 나의 그 이해에, 그 다음에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실체가 없다. 나의 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의 판단을 놓아버리고 쉬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제법무아의 수행이라고 하고, 이 고락과 그 다음에 시비와 그리고 호, 좋아하고 싫어함, 이게 끊어진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열반이라고, 소멸하여서 사라졌다는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삼법인 재행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아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